42조 경보설비의 기준입니다. 앞에는 이제 수계설비 저쪽이죠. 이제 경보설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보설비는 기본적으로 지정 수량이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게 소리 나는 거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이제 경종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상경보 설비. 이게 이제 비상벨이나 경종 같은 거를 우리가 비상경보 설비라 그래요.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기를 포함하고요. 거기에 또 경보장치는 비상방송 설비까지. 요 4개 중에 한 개를 설치하면 돼요. 꼭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 수량이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휴대용 확성기를 하나 갖다 놔도 됩니다. 비상방송 설비를 해도 되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소화 난이도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수계 소화 설비를 하는데 스프링쿨러 설비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보면은 그게 그 자동 신호 장치가 있거든요. 그죠? 사이렌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연동되어 아니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다른 경보 설비와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굳이 경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수량 10배 이상일 때는 경보 설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기본적으로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 가와 나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위험물에서는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배웠을 겁니다. 이 가와 나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조소 등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경보 설비의 종류가 있는데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습니다.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꼭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m² 이상인 경우 또는 지정 수량이 100배 이상인 경우. 그죠? 아니면은 일반 취급소인데 보통 일반 취급소는 그 단독으로 일반 취급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 안에 일반 취급소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취급소가 있고 옆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때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반 취급소는 어차피 위험물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은 꼭 외워야 됩니다. 연면적 500과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옥내 저장소 보시면요. 옥내 저장소 보시면은 소화 난이도랑 조금 다릅니다. 지정 수량이 여기도 100배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연면적이 150m²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인 경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조소와 옥내 저장소. 그 외에는요, 그냥 소화 난이도 1등급이랑 같이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화 난이도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계 소화 설비를 사용하게 되고, 수계 소화 설비에는 보통 이렇게 경보와 연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연면적이 500m² 앞에는 1000이었잖아요. 그죠? 1000과 500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수계 소화 설비는 설치를 하지 않지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54조 56조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자, 65 1거는 보세요. 꼭 한번 1거는 보시고요. 자, 65조 보겠습니다. 65조 보시면은 자,
특정이나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에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기 점검인데 보통 이제 그 5개 탱크는 저장소는 특정 같은 경우는 100만 리터 이상을 보통 우리 특정이라 그러죠. 그죠? 준특정 같은 경우는 50만 리터 이상을 우리가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라 그럽니다. 되죠? 그래서 특정과 준특정이 있기 때문에 준특정이 50만 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정기 점검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는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얼마 이상일 때 50만 리터 이상일 때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매년 받는 게 아니고요. 매년 받는 게 아니고 언제마다 한 번씩 받냐면요. 자,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있죠. 그죠? 1번, 2번, 3번. 자, 보시면은 1번 제조소동의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 검사 필정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2년이고요. 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이고요. 안전조치를 한 후로부터 최근에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최근에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입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정교한 점검이라고 이렇게 하죠. 정교한 점검. 그래서 정기검사를 받고 11년. 그죠? 교부를 받은, 완공검사를 받고 교부를 받은부터 12년. 안전조치 받고 최근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13년. 11, 12, 13으로 외웁니다. 정교안 점검. 11, 12, 13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1, 12, 13 정교한 점검. 그래서 11, 12, 13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11, 12, 13 이 정기점검 말고요. 정기점검 말고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정기검사도 똑같이 11년, 12년입니다. 그리고 안전조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어차피 안전조치 후에 검사를 받고 난 날로부터 뭐 이제 뭐 13년 그런데 그거는 빠졌어요. 근데 어차피는 11년, 12년 같습니다. 자,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69조와 70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5개 탱크 저장소에 있는 탱크 정기점검이나 정기검사 몇 년에 한 번씩 받는지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73조 보시면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체 소방대. 자체 소방대는 맨유 위험물, 사류 위험물. 기억납니까? 자, 사류 위험물로서 지정 수량이 몇 배 이상? 지정 수량이 3000배 이상인 사류 위험물은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된다. 그죠? 자체 소방대를 두는데 화학 소방차와 그죠? 그 대원들 있죠. 자체 소방대원들 수가 한 대당 5명이었죠. 그죠? 한 대당 5명. 12만, 24만, 36만, 48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했죠. 그죠? 지정 수량 수에 따라서. 그렇게 자체 소방대를 둬야 돼요. 사류 위험물이고 지정 수량이 3000배. 그런데요. 이 사류 위험물이고 지정 수량이 3000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5개가 있습니다. 5개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울 때 어떻게 보냐면요. 유광, 빛이 나는 유광 보일러. 보일러가 유광 보일러예요. 유광 보일러 이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광 보일러 이용. 유는요 유압 장치입니다. 유압 장치. 그죠? 유압 장치나 윤활유 순환 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다 일반 취급소예요. 광은요 광산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일반 취급소예요. 그러니까 광산할 때 이게 뭐 펌프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죠? 그때 필요한 사류 위험물, 석유 같은 거예요. 이 광산보안법. 그 다음에 보일러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 취급소에서 사류 위험물을 취급할 수가 있죠. 그죠? 보일러나 버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는 이동 저장 탱크. 그죠? 이동 저장 탱크. 탱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용기에 위험물을 담는 경우에 용기를 위험물에 담는 경우. 이게 지금은 사용 많이 안 하는데요.
이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우리 옛날 석유 보일러 사용할 때요. 석유 보일러를 우리 주유소 가서 살 수도 있지만은 일반 직업소 가가지고 등유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용기에 담아서 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3,000배가 넘더라도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되는 요 5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광 보일러 이용 이렇게 그죠? 유압장치 광산보안법 보일러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동저장 탱크나 아니면 용기를 이용한 그죠?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 직업소 여기에는 사류 위험물이고 지정수량이 3,000배가 넘는다 하더라도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요. 74조 보시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볼게요. 이 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가 A라는 사업소가 있고요. B라는 사업소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A라는 사업소와 B라는 사업소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상호 응원하는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A에도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되고 B에도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되는 경우에 둘이 상호 응원을 해가지고 응원 체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체 소방대를 요 A와 B에 하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체 소방대가 있으면 화학자동차가 만약에 12만 배 이하일 경우에 그죠? 화학자동차가 한 대고 그죠? 소방대원이 5명이어야 돼요. 근데 24만이 되면은 2대에 얼마예요? 10명을 둬야 돼요. 근데 너무 부담이 돼. 그러면은 요 A와 B 사업소를 합친 게 마장에 화학자동차가 2대가 필요하고요. 소방대원이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A와 B에 한 대씩 5명씩 화학 소방차 한 대와 자체 소방대원 5명씩을 반반씩을 두는 거예요. 반반씩을 뒀다가 A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B에서 응원을 가는 거죠. B에서 화재가 났을 때 A에서 응원을 오는 요런 경우입니다. 그죠? 체결을 했을 경우 보시면은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에는 화학 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 소방차마다의 5인 이상의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그죠? 한 대에 5명, 한 대에 5명 이렇게 두면 돼요.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둬야 된다고요. 만약에 세대에 15명이다. A 사업소가 좀 커요. 그럼 요 2대에 10명 있고요. 한 대에 5명이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서로 상호 응원을 한다. 그 이야기죠. 그죠?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화학 소방차의 기준이 있습니다. 화학 소방차의 기준. 화학 소방차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포수용액, 화학 자동차 보통 이 담백포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 제독차. 이 제독차는요, 독성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산 같은 거 있죠. 강산. 산 같은 경우가 만약에 분출이 되었을 때 그 산을 중성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화학 자동차에다가 뭘 싣고 다니냐면 가성소다. 그죠?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예요. 가성소다. 아니면 규조토 같은 경우요. 이게 산 같은 경우를 중성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제독차라 그러는데. 자, 요런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화학 자동차가 아닌 것은 그러고 물어봅니다.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 제독차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설치 기준입니다. 포는요, 2000리터 per 미님, 1분에 2000리터 이상 방사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분말은 1초당 35kg입니다. 1초당 35kg. 그리고 할로겐과 이산화탄소는요, 40kg입니다. 1초당 40kg이 방사가 돼야 돼요. 그죠? 되죠? 그리고 제독차는요, 가성소다나 규조토를 얼마를 항상 비치를 해야 되냐면 50kg 각각 50kg 이상을 비치를 해야 된다. 요 숫자가 잘못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 소방자동차의 대수는 화학 소방자동차 대수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6대가 있다 그러면은 화학자동차가 6대 중에 몇 대는 4대는
포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냐면 포가 가장 싸거든요. 그죠? 분말이나 할론이나 이산화탄소보다 포가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성능도 좋고요. 그래서 포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단백포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요게 화학자동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화학자동차는 포,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 제독차가 있고요. 제독차가 있고 포는 2000L per 민, 1분당 2000L. 분말은 35kg 1초당, 할론과 이산화탄소는 1초당 40kg. 제독차는요, 가성소다나 규소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해야 한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몇 개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규정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거. 도로법에 의한 도로 맞고요. 항만법에서 이렇게 임항, 그죠? 교통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맞고요. 사도법, 개인 도로에 의한 사도 맞고요.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1m가 아니고 너비 몇 미터요? 2m, 그죠? 그죠? 너비 2m 이상의 도로 되죠. 방유제 옆에 인접해 있는 도로는 너비가 3m 이상이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염소화 규소 SiCl4, 그죠? Si2Cl6. 자, 요런 거는 몇 유위험물에 들어가냐면 3유위험물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유위험물에 여러분 과요드산 HiO4, 요게 1유에 들어간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염소와 규소 화합물, 그죠? 그 다음에 아지나 질산구아니딘 같은 경우는 5류, 할로겐 간 화합물 CLF 뭐 이런 것들요. 할로겐과 할로겐 간 화합물, 요거는 6류에 들어간다.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자, 3번 보시면요. 탱크의 용량은요. 탱크의 용량은 내공 그랬죠. 그죠?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준 거다. 그죠? 그래서 내용적에서 공간 요령을 빼준 답은 2번이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죠? 자, 아래 내용적. 볼록볼록, 그죠? 그러면 4분의 파이 AB에, 그죠? L 플러스 3분의 L1 더하기 L2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분의 파이 AB에 1번이 답이겠네요. 1번. 자, 사류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사용 전압이 22kV. 여기 보시면은 35kV, 35,000kV 이하일 때는요, 3m. 그죠? 그리고 35kV를 초과할 경우에는 5m 그랬죠. 그죠? 안전거리예요. 제조소에서. 제조소에서 안전거리는요, 주택일 때는 10m. 기억납니까? 10m.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장소 있죠. 학교나 병원이나 극장 같은 경우 요거 30m. 그죠? 우리 문화재, 지정문화재, 박물관 이런 거 있죠. 박물관. 박물관은 몇 미터? 50m. 기억납니까? 고압가스나 LPG, 뭐 LNG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 20m의 안전거리를 둬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특고압 하면서 35,000V 이하일 때는 3m, 35,000kV 이상일 때는 5m의 안전거리를 둬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죠?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내화구조이면서 자동 방화물인 경우, 그죠? 뭐 육류위험물인 경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죠? 아니면 벽이나 지붕 쪽에, 그죠? 방화벽을 50cm 이상 돌출시켜서, 그죠? 막는 경우에도, 그죠?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했었죠. 그죠? 자, 그런 것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에 옳지 않는 것은 1번 보시면 이동 탱크 저장소는 이동 탱크가 있는 경우는 상치 장소가 확보가 돼야 되죠. 그죠? 항치 장소. 그다음 지하 탱크는
지하 탱크는 당에 지하 탱크를 매설을 한 누가 아니고 매설하고 나면 완공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완공하기 전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겠네요. 자, 이송 지급소는 이송 배관 공사 전체 또는 일부가 완료된 경우인데 만약에 뭐 하천이나 지하에 묻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7번 보시면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보기 쉬운 곳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지 한 변의 길이는 0.3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 가로 0.3, 세로 0.6, 가로 0.6, 세로 0.3, 그죠?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면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라고 하는 1번이 답이죠, 그죠? 1번, 그죠? 1번이 답이다. 자, 8번 보시면요. 8번 보시면 위험물 게시판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죠? 보시면은 위험물의 유멸이나 분명 맞고요.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맞고요. 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증명은 필요합니다. 이것도 0.3에 0.6이고요. 그죠?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쓰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위험물의 위협 등급은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9번 보시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 국소 방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죠? 기본은 국소 방출 방식으로 배출을 하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이렇게 라인이 전체를 다 깔려 있다든가, 그죠? 아니면 전역 방출 방식이 더 유효한 경우에만 전역 방출 방식을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소 방출 방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소 방출 방식은요, 그죠?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몇 배? 20배, 그죠? 맞아요. 그게 국소 방출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용적이 500m 삼성이니까 요거의 20배니까 많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된다. 그죠? 자, 10번 볼게요. 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을 표시해. 사류 위험물이니까 화기 언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적색 바탕에 흰색 글자,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화기주의는 2류 위험물일 가능성이 많고요. 물기연금은 3류 위험물이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정전기 제거 방법. 접지에 의한 거 맞고요.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도체가 되면 정전기 방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도체를 사용해야 정전기가 도체 쪽으로 흘러가지고, 그죠? 정전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도체를 도체화하는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2번 보면요. 피레설비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에 피레설비 해야 되죠. 그죠? 피레설비 제외하는 건 당연히 육류위험물일 거고요. 그죠? 육류위험물은 피레설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저장창고 기준에서 저장창고는 지면으로부터 차마 몇 미터 미만인 단층금, 6미터 미만이죠. 6미터 미만. 그죠? 6미터 미만.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제조소 등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층 구조에 대해 단층 건물. 단층 건물이고요. 지하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하층이 있으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6m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웬만하면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죠? 자, 옥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입니다.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200인 경우 공지죠. 그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200 이상은 얼마예요? 200 이상은 200배일 때는요. 5m, 그죠? 5m. 답은 2번이 된다. 내화 구조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답은 10m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가기 일주일 전쯤에 쭉 한번 이게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고 있습니까? 외울 것도 많은데. 16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셔야 되고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방유제. 이 방유제 나오죠, 그죠? 방유제는 탱크가 한 개 있을 때는 그 방유제의 용적은요, 그 탱크의 몇 배? 110%, 그죠? 110%. 2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용량의 110%. 맞습니까? 답은 2번이 된다, 그죠? 맞습니까? 방유제 같은 경우는, 방유제는 높이는 0.5에서 3m로 해야 되고요. 폭은 0.2m 이상이고, 지하에 1m 이상 매설해야 되고, 기억나십니까? 그죠? 넓이는 8만 미터 제곱 이하여야 되고, 그죠?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다 했었잖아요, 그죠? 나오네요.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 방유제의 높이, 두께, 지하 매설 깊이로 옳게 나열된 것은 높이는 0.5에서 3m, 그죠? 두께는 0.2 이상이고, 지하 매설은 1m니까 답은 2번인가요? 그죠? 자,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 방유제의 면적은 8만 미터 이하여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나오네요, 그죠? 20기 이하로 할 수 있는 거는 3석유류죠, 3석유류, 그죠? 3석유류. 3석유류는 얼마예요? 20만 리터 이하이고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2석유류 안 쓰고 3석유류라고 써야 되네요. 잘못 썼죠, 그죠? 21번.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 방유제가 층판까지 길이 거리는 물어봐서, 그죠? 방유제가 여기 있으면요, 방유제가 여기 있으면은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는 요 지름이 15cm 미만일 때는 높이의 3분의 1, 그죠? 지름이 15m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의 2분의 1, 그죠? 탱크 지름이 15니까 높이의 얼마요? 높이의 2분의 1인 6m 이상 여기를 이격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3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용량이 얼마 이상인 옥외 탱크 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는 당해 탱크마다 감마기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량이 겁나 클 때죠, 그죠? 그 용량이 얼마 이상이냐면 1000만 리터 이상일 때, 그죠? 그리고 감마기 두 개 높이는 0.3m. 그 대신에 방유제의 높이보다는 0.2m 이상 낮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 해도 되고 흙으로 해도 되고요, 그죠? 감마기 뚝의 용량은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죠? 자, 23번 보시면 간이 탱크는요, 탱크는 웬만하면 다 3.2입니다. 3.2. 3.2 이상이고 70kPa 염력에서 10분간, 그죠? 간이 탱크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선단 높이로부터 몇 미터? 1.5m 이상으로 할 것, 그죠? 1.5m 이상으로 할 것, 그죠?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으로 할 것.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간이 탱크는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 용량은 얼마? 600리터. 그죠? 같은 놈을 2개 이상 쓸 수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